집 물려주면 자식들 발길 끊긴다? 옛말입니다. 요즘 똑똑한 5060 부모님들은 다르게 합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따라했다간 세금 폭탄 맞습니다. 2026년형 가장 확실한 증여 전략 지금 공개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과 세법이 요동치면서 많은 분이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으로 넘겨줄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증여를 해야 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만 잘 맞춘다면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는 나중에 내 상속세 폭탄보다 지금 시세로 증여세를 내는 게 싸게 먹힐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턱대고 주면 안 됩니다. 내 노후 자금도 지키면서 세금까지 아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열쇠가가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부담부 증여. 쉽게 말해 집 재산을 주면서 그 집에 낀 빚, 부채도 같이 자식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전세 6억 원이 들어있다고 칩시다. 이걸 그냥 증여하면 자녀는 10억 원에 대한 어마어마한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는 10억 중 전세금 6억, 빚을 뺀 나머지 4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됩니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양도세 2월 과세입니다. 자녀가 집을 받고 나서 10년 안에 팔면 세금 계산을 부모님이 샀던 옛날 가격 기준으로 다시 합니다. 이러면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증여받은 집은 최소 10년은 안 팔고 가지고 있어야 이득입니다. 둘째, 조정대상 지역 취득세입니다. 강남 3구, 서초, 송파, 나 용산구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 3억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취득세가 무려 12%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집이 있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세금 문제를 꼼꼼히 따졌다면 이제 내 노후를 챙길 차례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할 때 반드시 함께 써야 하는 것이 바로 효도 계약서입니다. 자식 사이에 무슨 계약서냐고요? 아닙니다. 이건 서로의 약속을 문서로 남겨 오해를 없애는 과정입니다. 법적으로도 이 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자녀가 약속을 어겼을 때 소송을 통해서라도 재산을 돌려받을 근거가 생깁니다.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첫째, 부양의 의무. 자녀 홍길동은 부모와 월 2회 이상 식사를 함께하며 안부를 묻는다. 둘째, 경제적 지원. 자녀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월세 수익 중 50%를 부모의 생활비로 매달 25일에 지급한다. 또는 매달 용돈 100만 원을 드린다. 셋째, 계약 해제 조건. 위 사항을 3개월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 복구한다. 단, 주의하세요. 우리끼리 종이에 쓰고 도장 찍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정식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능하면 공증까지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비용은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십만 원 정도 드는데 나중에 10억짜리 집을 지키는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아깝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 Q1. 부담부 증여. 세무서에서 인정 안 해주면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무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 거래를 의심합니다. 엄마 빚 대신 갚는 척하고 그냥 증여받은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으려면 3가지가 확실해야 합니다. 전세금이나 대출금이 실제로 있어야 하고, 자녀가 진짜로 그 빚을 갚아야 하며, 통장 거래 내역으로 이자나 원금 상환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가짜로 흉내만 냈다간 세금 폭탄에 가산세까지 맞습니다. Q2. 증여하고 나서 제가 10년 안에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답은 상속재산에 다시 포함된다입니다.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합산됩니다. 그래서 증여는 1살이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빨리 하는 게 유리합니다. Q3. 며느리나 사위에게 주는 건 어떤가요? 이것도 전략입니다.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주거나 며느리 사위에게 나눠주면 누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며느리 사위 공제 한도는 1,000만 원으로 자녀 5천만 원보다 훨씬 적다는 점은 기억하세요. 어떠신가요? 자식에게 집 주면 끝이다 라는 생각, 이제 바뀌셨나요?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도 느끼셨을 겁니다. 부담부 증여는 세금을 아껴주지만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고, 효도 계약서는 노후를 지켜주지만 확실한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복잡했다면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10년 이상 바라보고 미리 준비하기, 그리고 전문가 도움받아 확실하게 계약하기.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소중한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